안녕하세요. 풍성한 수확을 꿈꾸는 모든 농부님들. 혹시 작년에 야심차게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감감무소식이거나 겨우 올라온 새싹이 힘없이 죽어버려서 속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비싼 씨앗, 좋은 흙, 충분한 물까지 주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이유를 날씨 탓이나 흙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진짜 범인은 파종 전 씨앗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1월 말이 바로 그 씨앗 처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로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하지만 99%의 농부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와 그 해결책 3가지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여러분의 밭은 튼튼한 모종들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럼 왜 하필 1월 말이 중요할까요? 씨앗은 우리가 보기엔 그냥 작은 알갱이 같지만 사실은 생명을 품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휴면이라고 하는데요. 씨앗들은 주변 환경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잠을 자는 거죠. 겨울 동안 땅이 꽁꽁 얼어 있으니 씨앗들도 봄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우려는 작물들은 대부분 따뜻한 곳에서 온 것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봄 날씨만 믿고 있다가는 잠에서 깨어나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제 일어나 봄이야 하고 신호를 줘야만 합니다. 바로 그 신호를 주는 작업들이 씨앗 소독, 물에 불리기, 싹 틔우기 같은 씨앗 처리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미리 해두어야 3월에 파종했을 때 모든 씨앗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힘차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3월에 부랴부랴 씨앗을 그냥 심게 되면 발화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거나 싹이 나더라도 병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작업은 바로 우량 종자 선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될성불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씨앗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부실한 씨앗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튼튼한 모종이 될 수 없습니다. 농사 고수들은 파종 전에 반드시 이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소금물 가리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500ml, 즉 작은 생수병 하나 정도의 양의 소금을 약 10g, 밥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를 넣고 잘 녹여주세요. 그리고 이 소금물에 준비한 씨앗을 모두 붓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쭉정이처럼 속이 비었거나 발화 능력이 떨어지는 부실한 씨앗들은 물 위로 둥둥 뜨게 됩니다. 반면에 알차고 건강한 씨앗들은 소금물의 비중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가라앉죠. 이렇게 10분 정도 두었다가 위에 뜬 씨앗들은 미련 없이 건져서 버리고 아래에 가라앉은 건강한 씨앗들만 조심스럽게 건져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건져낸 씨앗은 반드시 깨끗한 물에 2-3번 헹궈서 소금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소금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발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간단한 과정 하나만으로도 발화율을 최소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건강한 씨앗을 골라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씨앗에 붙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바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씨앗 소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씨앗을 사서 쓰는데 소독을 또 해야 하나?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씨앗은 기본적인 소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생산하고 포장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병균에 오염될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추의 탄점령이나 토마토의 역병 같은 치명적인 병들은 씨앗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한번 병이 돌기 시작하면 애써 키운 모종들을 전부 뽑아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파종 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소독을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약사에서 파는 전용 종자 소독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정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온탕 소독법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지혜로운 방법이죠. 이 방법은 씨앗을 특정 온도의 따뜻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가서 병원균을 죽이는 원리입니다.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블록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온탕 소독법.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지만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꼭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와 시간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시간이 너무 길면 병원균뿐만 아니라 씨앗의 배합까지 손상되어 아예 싹이 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거나 시간이 짧으면 소독 효과가 전혀 없게 됩니다. 작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고추나 토마토, 가지, 오이 같은 과채류 씨앗들은 섭씨 50도에서 52도 사이의 물에 정확히 30분간 담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온도를 맞추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요즘엔 저렴한 요리용 온도계도 많으니 하나쯤 구비해 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만약 온도계가 없다면 찬물과 펄펄 끓는 물을 1:1 비율로 섞으면 대략 비슷한 온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따뜻한 물에 아까 골라낸 씨앗을 넣고 물이 식지 않도록 뚜껑을 덮거나 수건으로 감싸서 30분을 기다립니다. 30분이 지나면 즉시 씨앗을 건져서 차가운 물에 헹궈 열기를 식혀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씨앗 표면에 붙어있던 곰팡 이균이나 세균 대부분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라 더욱 안심할 수 있죠. 소금물 가리기로 튼튼한 녀석들을 고르고 온탕 소독으로 목욕까지 깨끗하게 시켰습니다. 이제 씨앗들이 잠에서 깨어날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씨앗의 깊은 잠을 확실하게 깨워주는 휴면 타파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씨앗은 주변 환경이 생육에 적합해질 때까지 스스로 활동을 멈추는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작물 씨앗들은 껍질이 매우 단단하거나 발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잠을 깨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흙에 심으면 씨앗은 아직 겨울인 줄 알고 몇 주, 심하면 몇 달 동안이나 싹을 틔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면을 타파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침종, 즉 물에 푹 불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충분한 물을 흡수하게 되면 씨앗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효소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딱딱했던 껍질이 부드러워지면서 싹이 나올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화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러 씨앗들이 거의 동시에 싹을 틔우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균일한 발화라고 하는데 모종을 키울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모종들이 비슷하게 자라야 나중에 밭에 옮겨 심을 때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씨앗을 물에 불리는 침종 작업 역시 작물에 따라 시간과 온도를 잘 맞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씨앗을 똑같이 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추나 가지, 토마토처럼 껍질이 비교적 단단하고 작은 씨앗들은 미지근한 물, 약 섭씨 25도에서 30도 정도의 물에 24시간, 즉 하루 정도 푹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씨앗이 잠에서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씨앗이 익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호박이나 오이, 참외처럼 껍질이 얇고 크기가 큰 씨앗들은 너무 오래 불리면 오히려 썩을 수 있습니다. 이런 씨앗들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불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침종을 할 때는 씨앗이 물에 푹 잠기도록 하고 중간에 한두 번 깨끗한 물로 갈아주면 더욱 좋습니다. 물을 갈아주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씨앗에서 나올 수 있는 발화 억제 물질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물을 먹은 씨앗은 파종했을 때 마른 씨앗보다 훨씬 빠르고 힘차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수확량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프라이밍 처리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씨앗이 발아 직전까지 물을 흡수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살짝 말려서 파종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씨앗 내부에 있는 모든 발화 시스템이 준비, 시작, 구호 직전까지 딱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흙에 심고 물을 주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육상선수처럼 모든 씨앗이 동시에 출발선에서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프라이밍 처리를 하면 발화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발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무엇보다 모든 싹이 거의 같은 날 올라오는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약간 낮은 온도나 건조한 조건처럼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에서도 발화 성공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전문 농가에서는 특별한 약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텃밭 농부들은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프라이밍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젖은 키친타월이나 거즈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다음 블록에서 그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 알아두셔도 여러분은 이미 농사 중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초간단 프라이밍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 해보세요. 먼저 넓은 접시나 쟁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2-3겹 정도 깔아주세요. 그 다음 분무기를 이용해서 키친타월이 완전히 젖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뿌려줍니다. 물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는 아니고 손으로 눌렀을 때 물기가 배어나올 정도로 촉촉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촉촉한 키친타월 위에 물에 불려두었던 씨앗을 서로 겹치지 않게 골고루 펼쳐줍니다. 씨앗들이 너무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썩을 수 있으니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을 다 펼쳤다면 그 위를 다시 키친타월 한두 겹으로 덮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 위쪽 키친타월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 전체를 비닐랩으로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합니다. 구멍을 몇 개 뚫어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만든 씨앗 인큐베이터를 집안의 따뜻한 곳, 예를 들어 보일러를 켜둔 방바닥이나 냉장고 위처럼 은은한 열기가 있는 곳에 하루나 이틀 정도 둡니다. 그러면 씨앗들은 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틀 뒤에 랩을 열고 씨앗을 꺼내 그늘에서 반나절 정도 꾸덕꾸덕하게 말린 뒤 파종하면 놀랍도록 빠르고 균일하게 싹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 최야 처리입니다. 최야 주의야 란 한자어 그대로 싹을 재촉한다는 뜻입니다. 즉, 흙에 심기 전에 아예 씨앗에서 하얀 뿌리가 살짝 나오도록 미리 싹을 틔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어떤 씨앗이 살아있고 어떤 씨앗이 죽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지 않을 불량 씨앗을 포트에 심는 헛수고를 줄일 수 있죠. 또한 이미 뿌리가 나온 상태에서 파종하기 때문에 흙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 예를 들어 흙이 너무 차갑거나 건조해서 발화에 실패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야 처리는
특히 발화가 까다로운 작물이나 아주 귀한 씨앗을 파종할 때 성공률을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프라이밍과 거의 유사하지만 여기서 목표는 발화 직전이 아니라 실제 발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즉, 씨앗에서 작은 꼬리처럼 생긴 하얀 뿌리가 이래서 2mm 정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작은 뿌리가 바로 식물의 생명이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최화를 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프라이밍 처리와 마찬가지로 접시에 젖은 키친타월이나 솜을 깔고 그 위에 물에 불린 씨앗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젖은 키친타월로 덮어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대부분의 과채류 씨앗은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가장 빠르고 건강하게 싹을 틔웁니다. 집에서 이 온도를 유지하기 좋은 곳이 바로 가동 중인 냉장고 위나 셋톱박스 위 또는 전기장판을 약하게 튼 곳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씨앗이 익어버리고 너무 차가우면 싹이 트는데 며칠씩 걸리거나 썩어버릴 수 있으니 적절한 장소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씨앗의 뾰족한 부분에서 마치 하얀 실 같은 어린 뿌리가 삐죽 고개를 내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게 되죠. 모든 씨앗이 동시에 싹이 트지는 않으므로 뿌리가 나온 씨앗부터 핀셋 등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서 미리 준비한 포트에 심어주면 됩니다. 뿌리가 너무 길게 자라면 옮겨 심을 때 부러질 수 있으니 1에서 2mm 정도 나왔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최화 과정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물뿐만 아니라 산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키친타월에 물이 너무 많아서 씨앗이 물에 잠겨버리면 산소 부족으로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고 맙니다.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흥건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무기를 사용해서 가볍게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싹이 궁금한 마음에 자꾸만 키친타월을 들춰보면 그 과정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수분이 날아가서 발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한번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꾹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싹이 튼 씨앗을 다룰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갓 나온 어린 뿌리는 굉장히 연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솜보다는 핀셋을 사용하고 흙에 심을 때는 뿌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조심스럽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 연약한 첫 뿌리가 앞으로 식물 전체를 지탱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기 다루듯이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1년 농사의 시작을 위해 가장 먼저 소금물 가리기를 통해 쭉정이를 걸러내고 알찬 씨앗만을 선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탕 소독이라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씨앗에 묻어있을지 모를 각종 병원균을 깨끗하게 박멸했죠. 그리고 나서 미지근한 물에 씨앗을 충분히 불리는 침종 과정을 통해 씨앗의 깊은 잠을 깨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프라이밍 처리로 모든 씨앗이 동시에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시켰고, 마지막으로 최화 과정을 통해 아예 뿌리가 나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파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들이 조금은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달 동안 땀 흘려 키울 소중한 작물들의 첫 시작입니다. 이 시작 단계에서 조금만 더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낮은 발화율,
모종의 웃자람, 초기 병충해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성공적인 농사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씨앗 처리 과정은 특히 고추 농사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추 씨앗은 다른 작물에 비해 껍질이 단단하고 발에 비교적 높은 온도를 요구해서 그냥 심었을 때 발화율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추 농사를 가장 위협하는 탄저병, 역병 같은 무서운 병들이 대부분 씨앗을 통해 감염됩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소금물 가리기, 온탕 소독, 그리고 침종 후 최악까지의 과정을 꼭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처리한 고추 씨앗을 포트에 심으면 거의 모든 씨앗이 일주일 안에 균일하게 싹을 틔우고 초기 생육이 매우 왕성한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모종이 튼튼한 고추나무로 자라고 그 나무에서 탐스러운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작은 씨앗 하나에 들이는 이 정성이 나중에 김장철에 우리 집 고춧가루를 책임질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결코 귀찮은 일이 아닐 겁니다. 토마토 씨앗 역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토마토 씨앗 표면에는 솜털 같은 것이 나 있고 젤리 같은 물질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물질에는 발화를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상태에서는 이 젤리 물질이 완전히 썩어 없어져야만 싹이 틀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구매하는 씨앗은 대부분 세척 처리가 되어 있지만 집에서 직접 토마토를 키워 씨앗을 받으신 경우라면 반드시 이 젤리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에 담가 가볍게 비벼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발화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품마름병이나 궤양병 같은 세균성 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온탕 소독을 통해 씨앗 단계에서부터 병원균을 차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토 씨앗도 고추와 마찬가지로 섭씨 25도 이상의 따뜻한 온도에서 발화가 잘 되므로 침종과 최하 과정을 거치면 훨씬 빠르고 건강한 모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농장이나 베란다 텃밭에서 방울토마토 몇 그루 키우는 재미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 씨앗 처리 과정이 성공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오이나 호박, 참외 같은 밭과 작물들의 씨앗은 고추나 토마토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이 씨앗들은 크기가 비교적 크고 껍질이 얇아서 물을 아주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물에 담가두면 오히려 산소 부족으로 씨앗이 부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밭과 작물 씨앗의 침종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물에 불린 씨앗을 만져봤을 때 살짝 통통해진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또한 이 씨앗들은 저온에 매우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싹을 틔울 때도 섭씨 28도에서 30도 정도의 비교적 높은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만약 온도가 이보다 낮으면 싹이 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싹이 트지 않고 썩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밭과 작물이야말로 젖은 키친타월을 이용해 따뜻한 곳에서 최하를 시키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얀 뿌리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심으면 실패 없이 튼튼한 오이, 호박 모종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씨앗 처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속 꿀팁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씨앗을 물에 불릴 때 그냥 맹물 대신 쌀뜨물을 사용하면 미량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집에 목초액이 있다면 물의 1000배 정도로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사용하면 살균 효과와 함께 뿌리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최하를 시킨 씨앗을 포트에 심을 때입니다. 싹이 튼 씨앗을 흙에 바로 심는 것보다 흙 위에 올려놓고 아주 얇게
씨앗이 보일 듯 말 듯하게 흙을 살짝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복토라고 하는데요. 복토를 너무 두껍게 하면 어린 싹이 흙을 뚫고 나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초기 생육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씨앗 크기의 2~3배 정도 두께로 덮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파종 후에는 분무기를 사용해서 흙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명품 모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혹시 작년에 키우고 남은 씨앗이 있다면 파종 전에 반드시 발화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화 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이걸 수명이라고 하죠. 비싼 돈 주고 산 씨앗인데 수명이 다 된 씨앗인 줄도 모르고 밭 전체에 뿌렸다가 싹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면 정말 허무하겠죠. 발화 테스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테스트하고 싶은 씨앗을 10개나 20개 정도 샘플로 준비해서 젖은 키친타월 위에 올려놓고 싹이 트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최하 방법과 동일하죠. 일주일 정도 기다렸을 때 만약 10개 중에 8개 이상 싹이 텄다면 발화율이 80% 이상이므로 그냥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싹이 튼 씨앗이 절반 이하라면 그 씨앗은 발화율이 매우 낮은 것이므로 파종할 때 평소보다 2~3배 더 많은 양을 뿌리거나 아쉽지만 과감하게 버리고 새 씨앗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헛된 수고를 미리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니 묵은 씨앗이 있다면 꼭 테스트해보세요. 씨앗 처리의 모든 과정은 결국 물, 온도, 산소라는 3가지 핵심 요소를 씨앗에게 최적의 상태로 공급해주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입니다. 침종과 최하 과정은 건조하게 잠자던 씨앗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생명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씨앗은 아예 깨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대부분의 작물 씨앗은 자신의 고향, 즉 원산지의 따뜻한 기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탕 소독을 하거나 따뜻한 곳에서 최하를 시키는 것은 씨앗에게 이제 너희가 좋아하는 따뜻한 봄이 왔으니 일어나도 괜찮아 라는 신호를 인공적으로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온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씨앗은 계속해서 겨울인 줄 알고 잠을 자게 됩니다. 셋째, 산소입니다. 씨앗도 싹을 틔우기 위해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거나 흙을 너무 두껍게 덮으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이 씨앗 처리의 핵심 원리입니다. 파종을 위해 상토를 준비할 때도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상토는 미리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상토를 포트에 채우고 나서 위에서 물을 주게 되면 물이 겉돌거나 특정 부분만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씨앗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발화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야나 비닐에 상토를 붓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골고루 섞어주는 선수분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토를 손으로 꽉 쥐었다 폈을 때 형태는 유지되면서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질 정도의 촉촉함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리 수분을 맞춰놓은 상토에 싹 트윤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마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파종 후에는 비닐이나 투명한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주면 내부의 습도를 높게 유지하여 발화에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온실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죠.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뚜껑을 서서히 열어 환기를 시켜주면 됩니다. 씨앗 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미리 받아두어 염소 성분이 날아간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소 성분은 소독 효과가 있지만 아주 민감한 씨앗에 발에 미세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왕이면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또한 물의 온도를 맞출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용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의 손 감각은 생각보다 부정확해서 미지근한 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씨앗에게 너무 뜨겁거나 차가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발화율의 차이를 만들고 결국에는 모종의 품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농사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기본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1년 농사의 첫 단추를 꿰는 지금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처리한 씨앗을 언제 파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앗 처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파종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모종이 자라는 동안 아직 날씨가 추워서 냉해를 입거나 밭에 옮겨 심을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포트 안에서 늙어버리는 노화 모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파종하면 작물이 충분히 자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추나 토마토 같은 과채류는 밭에 옮겨 심기, 즉 정식하기 약 60일에서 80일 전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부지방 기준으로 서리가 내리지 않는 5월 초에 정식을 한다고 계획했다면 역으로 계산해서 2월 중순에서 하순경이 파종의 최적기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 말에 씨앗 처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농사를 지으면 모든 과정을 여유롭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농사 달력에 이 계획을 꼭 한번 적어보세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1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1월 말 씨앗 처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소금물 가리기를 통해 튼튼한 씨앗만 골라내는 우량 종자 선별. 둘째, 온탕 소독과 침종을 통해 병원균을 없애고 씨앗의 잠을 깨우는 소독 및 휴면 타파.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싹을 미리 트여 성공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최하 처리까지.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정성이 모여 병충해 걱정 없이 튼튼한 모종을 만들고 결국 가을의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씨앗을 그냥 땅에 던져놓고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은 농사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오늘 배운 과학적인 방법들을 꼭 실천하셔서 올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풍성한 텃밭을 가꾸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농사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작물을 심으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즐거운 농사 계획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